강민호 회장의 저택 정원을 걸어가던 가정부가 부자의 무제한 신용카드를 관목 사이에서 발견했다. 그녀가 결정한 행동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박미영은 한씨 저택의 넓은 대리석 복도를 따라 청소 카트를 밀며 한숨을 쉬었다. 아침 햇살이 거대한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고급스러운 예술 작품과 디자이너 가구를 비추고 있었다. 28세의 미영은 이미 5년 동안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인 한 가문의 가정부로 일해왔다.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정원으로 향하면서 미영은 어머니에게 맡겨둔 6개월 된 아들 준호를 떠올렸다. 아기의 웃는 모습을 상상하니 긴 하루를 견딜 힘이 솟았다. 한씨 저택의 정원은 장식 분수, 대리석 조각상, 그리고 다양한 이국적인 꽃들이 있는 진정한 지상 낙원이었다. 미영은 늘 그랬듯이 정성스럽게 떨어진 잎을 모으고 관목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때 무언가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장미 덤불 사이에서 어두운 물체가 초록 잎사귀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호기심에 미영이 가까이 다가가 가지를 헤치자 검고 윤기나는 고급 가죽 지갑이 나타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미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어 열었다. 그 안의 내용물을 보고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금색 신용카드, 고액권 다발, 그리고 여러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다. 서류 중 하나가 즉시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저택의 주인인 한재욱 회장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었다. 미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방금 도시에서 가장 부자의 개인 지갑을 발견한 것이다. 지갑을 손에 들고 있는 동안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녀를 덮쳤다. 한편으로는 양심이 즉시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옳고 정직한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면의 목소리가 이것이 평생 기다려온 기회일 수 있다고 속삭였다. 미영은 준호를 생각했다. 다음 백신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던 날들, 위험한 동네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떠올렸다. 아들에게 더 나은 삶, 그녀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서 벗어난 삶을 줄 수 있기를 꿈꾸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손에 쥐고 있는 신용카드로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었다. 안전한 동네에 집을 사고, 준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심지어 일을 그만두고 아들을 키우는 데 전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에 내려앉기 시작했다. 미영은 항상 자신의 정직함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것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온 가치관 중 하나였다. 부정직한 행동으로 미래를 만들어 준호의 눈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도덕적 딜레마와 씨름하는 동안 미영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재빨리 지갑을 유니폼 주머니에 넣고 평소처럼 일하는 척했다. 자갈길로 한재욱 회장과 그의 아내 윤소연이 나타났다. 미영은 눈을 피하며 관목을 다듬는 척했다. 완벽한 정장 차림의 당당한 모습에 한재욱 회장은 전화통화를 하며 자신감 있게 걸어왔다. 그 옆에 소연은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이었지만 약간 슬퍼 보였다. 소연아, 내 말 들어봐. 한재욱이 미영 옆을 지나치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계약으로 우리는 더 부자가 될 거야. 내가 그토록 원하던 섬도 살 수 있을 거야. 소연은 그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은 직원들 사이의 소문을 통해 한 부부가 수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부가 가장 갈망하는 것을 줄 수 없는 것 같았다. 부부가 저택 안으로 사라지자 미영은 다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녀는 지갑을 손에 쥐고 내려야 할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녀와 아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직성과 준호에게 전하고 싶은 가치관이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가운데 미영은 눈을 감고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이제 하려는 행동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았다. 결연한 발걸음으로 그녀는 저택을 향해 걸어갔다. 지갑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미영의 운명, 그리고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결정이 한시 저택의 기반을 흔들고 모든 거주자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점이었다. 미영은 굳은 발걸음으로 저택을 향해 걸어갔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시계 초침 소리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고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의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호화로운 현관에 들어서자 미영은 계단을 내려오던 윤소연과 마주쳤다. 소연은 미영을 보고 멈춰섰고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챘다. 무슨 일이 있나요, 미영 씨? 소연이 궁금증과 염려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미영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모았다. 소연님, 회장님과 함께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미영의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에 호기심을 느낀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한재욱의 집무실로 안내했다. 한재욱은 웅장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전화 통화 중이었다. 아내와 미영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급히 통화를 마쳤다. 무슨 일이지? 그의 깊은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미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이 지갑을 들고 있는 동안 약간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정원에서 일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재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지갑을 알아본 것이다. 그는 재킷 주머니를 더듬어보며 정말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지갑이 잃어버린 줄도 몰랐네. 미영은 지갑을 그에게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회장님. 신용카드, 현금, 서류들. 모두요. 한재욱은 지갑을 받아 내용물을 빠르게 확인했다. 그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안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외와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미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미영 씨, 그가 천천히 말했다. 방금 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내렸다. 네, 회장님.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멈췄다. 비록 뭐요? 소연이 그녀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미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참았던 눈물이 맺혔다. 비록 잠시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 긴장된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재욱과 소연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미영의 정직함에 놀란 것이다. 왜 가지고 싶었죠? 한재욱이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미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까지 정직했으니 끝까지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린 아들이 있어요, 회장님. 준호라고 해요. 겨우 6개월 됐는데. 때로는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신용카드를 봤을 때 잠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상상했죠. 소연이 미영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돌려주기로 결심했군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건 제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본보기가 아니에요. 한재욱은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미영 앞에 섰다. 당신의 정직함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미영 씨,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미영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중얼거렸다. 한재욱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둘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소연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한재욱은 다시 미영에게 주의를 돌렸다. 미영 씨, 당신의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의 심장이 뛰었다. 보상. 그녀는 지갑을 돌려주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어떤 도움이라도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미영이 말하기 시작했지만 한재욱이 손짓으로 그녀를 멈추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지만 돈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다음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듯했다. 미영씨, 승진하고 싶으신가요? 미영은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승진이요? 한재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가정부장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집 전체 운영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말이죠. 당신이 그 일에 완벽할 것 같습니다. 미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가정부장으로의 승진은 상당한 급여 인상, 더 나은 근무 시간, 더 많은 책임을 의미했다. 그녀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영이 더듬거렸다.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미영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내라고 하세요. 미영씨, 당신이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며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한재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미영씨. 그는 잠시 멈추고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정직과 성실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자질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정과 감사의 마음에 압도되었다. 집무실을 나서면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한다고 느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승진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한 가문의 삶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한편 저택의 도서관에서 한 가문의 입양아 아들인 민주는 열린 문을 통해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의 눈이 호기심과 더 어두운 무언가가 섞인 표정으로 빛났다. 미영이 집 아래서 더 높은 신뢰를 받는 위치에 오르는 것은 그의 비밀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다.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민주는 조용히 물러났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계획을 짜고 있었다. 태양이 막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미영은 한시 저택의 문을 통과했다. 가정부장으로서의 첫날이었고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그녀는 평소의 청소부 유니폼과는 다른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한 쪽머리로 묶고 있었다. 부엌에 들어서자 그녀는 전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놀란 시선과 마주쳤다. 요리사인 정희가 제일 먼저 다가왔다. 미영아. 소문이 사실이야? 내가 새 가정부장이 됐다고? 정희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네, 맞아요. 한 회장님께서 어제 자리를 제안하셨어요. 부엌에 흥분의 물결이 퍼졌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미영을 수년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성실함과 친절함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미영은 오래 근무한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질투와 의심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축하해, 미영아. 정희가 그녀를 껴안으며 말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어. 자, 이걸 기념해서 커피 한 잔 대접할게. 미영은 감사히 받아들였다. 새로운 직책에서의 첫날을 견디기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았다. 정희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미영은 머릿속으로 새로운 책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커피를 막 한 모금 마시려는 찰나 윤소연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모든 직원들이 즉시 긴장한 자세를 취했지만 소연은 부드러운 손짓으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연이 인사한 뒤 곧바로 미영에게 다가갔다. 미영씨, 잠시 저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쯤 마신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물론이죠. 소연님. 소연을 따라 부엌을 나서면서 미영은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에 꽂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승진이 소문을 낳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 가문이 그녀에게 보여준 신뢰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소연은 미영을 저택 동쪽 윙에 있는 작은 서재로 안내했다. 방은 우아한 취향으로 꾸며져 있었고 책으로 가득 찬 책장들과 방 중앙을 차지하는 마호가니 책상이 있었다. 앉으세요. 소연이 책상 앞에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미영은 순종적으로 앉았지만 이렇게 우아한 환경에서 약간 어색함을 느꼈다. 소연은 책상 뒤에 앉아 친절함과 진지함이 섞인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보았다. 미영 씨, 무엇보다 먼저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재욱과 저는 당신이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연님, 미영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답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라 믿어요. 하지만 당신과 논의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적절한 말을 찾는 듯했다. 가정부장으로서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상생활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거나 듣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죠. 미영은 위장에 뭔가 묵직한 것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혹시 무언가 잘못했나? 그들이 벌써 결정을 후회하고 있나? 미영의 생각을 읽은 듯 소연이 빠르게 말을 이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미영 씨, 그저. 아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재욱과 제가 수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거요.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부부의 불임 문제는 저택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최근에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기로 했어요. 소연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으로 줄어들었다. 입양을 진행 중이에요. 미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오, 소연님,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소연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미영씨.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민감하고 사적인 문제예요. 모든 게 확정될 때까지 이 소식이 언론에 새어나가길 원치 않아요. 당신의 신중함을 믿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소연님. 미영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저를 완전히 신뢰하셔도 됩니다. 소연은 미영의 대답에 눈에 띄게 안도한 듯했다. 고마워요.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전문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자, 이제 당신의 새로운 책임에 대해. 다음 1시간 동안 소연은 미영이 가정부장으로서 감독해야 할 업무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청소 직원들의 조정부터 집안 물품 관리까지. 일은 압도적으로 보였지만 미영은 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서재를 나왔을 때 미영은 모든 정보에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한 가문이 그녀에게 보여준 신뢰에 들뜬 기분이었다. 하지만 부엌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걱정의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새로운 직책은 그녀와 준호에게 더 많은 돈과 더 나은 조건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한 가문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지금까지 그녀가 멀리서 관찰해온 비밀, 부와 권력의 세계였다.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삶에 가져올 수 있는 복잡함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에 대해 생각하느라 미영은 복도의 그림자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 가문의 입양아 아들인 민준이 그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해석하기 힘든 표정이 떠올랐다. 그에게 미영이 집안에 신뢰받는 위치에 오른 것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그의 비밀 계획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다. 조용한 동작으로 민주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생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미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게임의 핵심 말이 되어버렸다. 한시 저택의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때 미영은 마침내 가정부장으로서의 첫날을 마쳤다. 지치긴 했지만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그녀는 짐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출구로 향하는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깊은 목소리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첫날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나 봐요. 미영은 돌아서서 민준과 마주쳤다. 25살의 민준은 카리스마와 매력적인 외모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그를 항상 감싸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준님. 미영은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네, 정리할 일이 많았어요. 민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그의 눈까지 닿지는 않았다. 당신에게는 큰 변화일 거예요.
점원을 청소하던 일에서 이제는 집 전체를 관리하게 되다니 그의 말투에는 미영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큰 책임이에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 기회에 감사하고 있어요. 민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알아요, 미영씨,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당신처럼 젊고 예쁜 여성이 어떻게 가정부로 일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미영은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전에 민준과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고, 그의 태도에 무언가 그녀를 긴장시키는 것이 있었다. 때때로 인생은 우리를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죠. 그녀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민준은 마치 그녀의 말을 깊이 고민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길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의 이야기가 항상 저를 흥미롭게 만들었어요. 젊은 미혼모,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그리고 갑자기 우리 부모님의 완전한 신뢰를 얻은 사람. 정말 매혹적이에요. 미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거기엔 매혹적인 게 없어요. 민준님,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민준은 부드럽게, 거의 조롱하듯 웃었다. 오, 미영씨, 우리 둘 다 이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의 비밀은 나와 함께 안전해요. 지금은 말이죠. 미영이 대답하기도 전에 민준은 돌아서서 복도로 사라졌다. 그녀는 떨쳐버릴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남겨졌다. 민준이 말한 비밀이 무엇일까? 미영은 그가 단순히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일부는 걱정을 떨칠 수 없었다. 혹시 민준이 그녀의 과거에 대해, 그녀가 그토록 뒤에 남기려 노력했던 것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마음이 복잡한 채로 미영은 저택을 나와 그녀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도착하자 그녀는 어머니 박영숙이 준호를 부드럽게 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첫날은 어땠니? 우리 딸, 영숙이 아기를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물었다. 미영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괜찮았어요, 엄마. 배울 게 많지만 괜찮아요. 그녀는 준호를 팔에 안았다. 아들을 안고 있으니 평화로움이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아들을 달래면서도 민준의 말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든 후 미영은 침대 밑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뒤에 남겨두기로 맹세했던 삶의 사진들, 편지들, 추억들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더 젊은 미영이 잘생긴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간단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미영과 재현, 2018년. 외로운 눈물 한 방울이 미영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재현, 준호의 아버지, 그녀에게 세상을 약속했다가 그녀가 가장 그를 필요로 할 때 그녀를 버린 남자. 그의 진정한 정체를 너무 늦게 알게 된 남자. 민준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한 가문이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미영은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녀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준호를 위해 만들어온 삶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면서 미영은 결심을 했다. 그녀는 그녀의 비밀을 지키고 그녀가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민준이 무엇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든 간에 그녀는 그녀의 과거가 그녀의 미래를 망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미영이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순간 한시 저택에서 민준이 그의 방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재현과 함께 있는 미영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민준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를 띠게 한 신문 헤드라인이 있었다. 사업가 김재현, 돈 세탁 스캔들의 연루. 민준은 노트북을 닫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생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미영은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게임의 핵심 말이 되어버렸다. 한편 저택의 다른 곳에서 미영은 부엌에서의 불편한 만남 이후 진정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재욱의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을 때 그녀의 전화기가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내 비밀을 알고 있어. 얘기 좀 해야겠어. 오늘 밤 자정, 뒷마당에서. 미영은 눈을 감았다. 세상이 그녀 주위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민주는 뭔가를 알고 있었고, 이제 그녀를 코너에 몰아넣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이 그렇게 하기 전에 한 가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민준을 직접 만나 그녀의 비밀을 지켜야 할까?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액자를 떨어뜨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유리가 깨지면서 한 가족의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던 사진이 드러났다. 그 사진에는 젊은 한재욱이 미영이 공포에 질려 알아본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재현, 준호의 아버지였다. 한시 저택 위로 밤이 검은 벨벳 장막처럼 내려앉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했지만 그 평온함은 기만적이었다. 직원 숙소의 작은 방에서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 같았다. 30분 후면 그녀는 뒷마당에서 민준을 만나야 했다. 그녀의 마음은 질문과 두려움의 소용돌이였다. 민준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알아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보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 미영은 준호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기 침대로 다가갔다. 아들은 어머니의 걱정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며 사랑과 보호의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 아가. 그녀는 속삭였다. 아들을 안심시키려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했다. 깊은 한숨을 내쉰 미영은 나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잠옷 위에 어두운 색 재킷을 걸치고 아기 모니터가 켜켜져 있는지 확인한 후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저택의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다. 미영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삐걱거리는 바닥이나 누군가의 주의를 끌 수 있는 지점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걸었다. 뒷마당에 도착했을 때 밤의 서늘한 공기가 그녀를 떨게 했다. 아니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어두운 실루엣으로 보였고 그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정시에 오셨군요. 미영씨, 직원에게서 그런 점은 좋아해요. 민준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은 가까이 다가갔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다. 뭘 원하시는 거죠, 민준님? 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오, 미영씨, 질문은 제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미영이 우연히 서재에서 본 것과 같은 사진이었다. 한재욱과 재현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 남자를 알아보시죠? 그렇죠? 민준이 재현을 가리키며 물었다. 당신 아들의 아버지. 돈 세탁 혐의로 고발된 후 미스티리어슬리하게 사라진 남자. 그리고 흥미롭게도 제 아버지와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은 남자. 미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어떻게 그 사진을 구하셨어요? 민주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했다.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평범한 가정부가 재현 같은 사람과 연루되게 되었는지예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어떻게 그 가정부가 재현의 옛 동료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지죠. 우연의 일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미영은 한 걸음 물러섰다. 세상이 그녀 주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준님, 저는 재현이 정말 누구인지 몰랐어요. 너무 늦게 알게 됐죠. 그리고 당신 아버지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전혀 몰랐어요. 민준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읽으려는 듯했다. 이 모든 게 거대한 우연의 일치라고 믿길 바라시나요? 당신이 여기 있는 게 어떤 정교한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고요? 그건 사실이에요. 미영이 외쳤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려 했다. 저는 단지 일자리가 필요해서 여기 왔을 뿐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현과 당신 아버지의 연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제발, 민준님, 저를 믿어주세요. 잠시 민준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녀를 믿고 싶어 하는 듯했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다. 당신을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미영씨, 하지만 그건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꾸진 않아요. 부모님이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제발, 민준님, 그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제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제 아들도. 민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가 위협적인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진정해요, 미영씨. 당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길 바라요. 뭘 원하시는 거죠? 미영이 대답을 두려워하며 물었다. 정보예요. 민준이 대답했다.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저에게 알려주길 바라요. 특히 부모님이 계획 중인 입양에 대해서요. 모든 세부사항, 모든 대화. 전부 다요. 미영은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건 당신 부모님의 신뢰를 배반하는 거예요. 윤소연 님의 신뢰를.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미영씨, 저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작은 비밀에 대해 알게 되거나. 당신이 결정해요. 미영이 대답하기도 전에 집에서 나는 소리에 둘 다 놀랐다. 누군가가 위층에서 불을 켠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미영씨, 민준이 빠르게 말했다. 내일까지 대답을 주세요. 그 말과 함께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미영은 밤의 한기뿐만 아니라 그녀 앞에 놓인 불가능한 결정의 무게로 떨면서 혼자 남겨졌다. 방으로 돌아오자 준호의 울음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아들을 달래면서 미영은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잃지 않고 말이다. 미영이 몰랐던 것은 그녀와 민준의 만남을 누군가가 목격했다는 사실이었다. 2층 창문에서 윤소연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찼고 미영에 대한 신뢰와 그녀가 목격한 비밀스러운 행동들로 인한 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은 흐린 날씨와 함께 찾아왔다. 마치 하늘이 미영의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녀의 마음은 앞에 놓인 불가능한 결정으로 괴로워했다. 또 다른 하루의 일을 준비하면서 그녀의 모든 동작이 무거워 보였다. 그녀의 비밀과 민준의 협박의 무게로 짓눌린 듯했다. 부엌에서 미영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한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눈은 잠을 못 자고 걱정한 탓에 충혈되어 있었다. 이는 소연이 부엌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미영씨, 괜찮으세요? 소연이 진정한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많이 피곤해 보여요. 미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소연님, 그저 준호가 밤에 좀 까다로워서요. 아시다시피 아기들이 그렇잖아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영은 그녀가 완전히 납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소연이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는 듯했다. 마침내 소연이 입을 열었다. 미영씨, 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아시죠?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순간 미영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재열에 대해, 민준의 협박에 대해, 그녀를 집어삼키는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의 모습, 그녀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감사합니다. 소연님, 미영이 대답했다. 내 단어가 배신처럼 느껴졌다.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민준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긴장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가 눈까지 가지 않는 미소로 인사했다. 그리고 미영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안녕하세요, 미영씨. 잘 주무셨길 바라요. 미영은 온몸에 한기가 도는 것을 느꼈다. 민준의 눈빛은 분명했다. 그는 그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실례하겠습니다. 미영이 중얼거리며 급히 부엌을 빠져나갔다. 복도에 혼자 남게 되자 미영은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한 가족의 신뢰를 배반할 수 없었다. 특히 그녀에게 그토록 친절했던 소연의 신뢰를.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열심히 일궈온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도 없었다. 세 번째 선택지가 있었다.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선택지. 바로 그녀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여보세요.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재현씨, 저예요. 미영이에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한편 한재욱의 서재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긴장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민준아, 넌 뭘 꾸미고 있는 거니? 한재욱이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책상 앞에 앉아 순진한 표정을 유지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한재욱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날 바보 취급하지 마라, 민준아. 내가 미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그녀를 내 말로 괴롭히는지 봤다. 넌 뭘 알고 있는 거지? 잠시 민준의 가면이 벗겨지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왜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재영과의 관계에 대해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한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재현에 대해 알게 된 거지? 민준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가 감정을 억누르며 떨렸다. 결국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모든 2년간 숨겨온 비밀들을 제가 발견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셨나요? 민준아, 너는 이해하지 못해. 아니, 아버지야말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민준이 폭발했다. 제 인생 전체를 통해 저는 뭔가 당신이 숨기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미영과 그녀의 아들이 도착하면서 모든 게 어떻게든 연결된 것 같아요. 미영은 아버지에게 누구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저는 누구죠? 한재욱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갑자기 그는 훨씬 더 나이 들고 지친 것처럼 보였다. 민준아, 내 아들아, 내 과거에는, 우리 가족의 과거에는 복잡한 일들이 있단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했던 일들이. 저는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 없어요. 민준이 말을 끊었다. 저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찾아내겠어요. 그 말과 함께 민준은 서재를 나갔고 한재욱은 그의 생각과 기억 속에 잠겨 혼자 남겨졌다. 한편 그녀의 작은 방에서 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오후 도심의 조용한 카페에서 재현을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좋든 나쁘든. 미영이 몰랐던 것은 그녀의 전화 통화가 들키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소연은 아침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미영을 찾던 중 그녀의 대화 일부를 들었고 그녀의 의심이 확실해졌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미영, 민준, 그리고 아마도 그녀의 남편까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았다. 한시 저택 밖에서 비가 세차게 내리는 동안
각 거주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이 곧 밝혀질 것이고, 그 결과는 한 가문의 기반 자체와 미영이 그토록 열심히 만들어온 새로운 삶을 위협할 것이었다. 오후가 숨막히는 긴장감과 함께 찾아왔다. 마치 공기 자체가 곧 밝혀질 비밀들의 긴장감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미영은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재현과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다. 그녀가 내딛는 매 걸음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그녀를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 같았다. 카페는 도심의 한 골목에 숨겨진 조용한 장소였다. 미영이 들어서자 그녀의 눈은 긴장하며 주위를 훑었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재현은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 낯설게 느껴졌다. 미영아, 재현이 그녀를 보고 일어서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미영이 식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죄책감일까? 후회일까? 재현씨, 그녀가 대답하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동안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있는 세월과 비밀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쉽게 깨뜨릴 수 없는 것 같았다. 마침내 미영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답이 필요해요. 재현씨, 당신에 대해, 한재욱 씨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서요. 재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어디서부터 시작하길 원해? 처음부터요. 미영이 말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정말 누구죠? 그리고 한재욱 씨는 이 모든 일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재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그가 말하려는 것에 대한 힘을 모으는 것 같았다. 한재욱과 나는 형제야, 미영아. 정확히 말하면 이복 형제지. 미영은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뭐라고요? 하지만 어떻게요? 우리 아버지는, 재현이 계속했다. 강력하고 별로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어. 그는 두 가정을 가지고 있었지. 공식적인 가정은 재욱의 어머니와 함께였고, 비밀스러운 가정은 내 어머니와 함께였어. 우리는 서로에 대해 모른 채 자랐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미영은 놀란 채로 재현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가족의 비밀, 불법적인 사업, 그리고 절박한 결정들로 가득 찬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재현이 계속했다. 재욱과 나는 이 비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어. 그는 대부분의 재산과 합법적인 사업을 물려받았지. 나는 글쎄, 아버지 제국의 덜 합법적인 측면을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지. 돈 세탁, 미영이 중얼거렸다.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맞춰지고 있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욱은 나를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난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지. 그리고 그때 너를 만났어, 미영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난 변하고 싶었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은 사라졌어요. 미영이 말을 이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재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내가 일하던 사람들이 내가 빠져나가려 한다는 걸 알아챘어. 그들은 너와 우리 아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했지. 사라지는 것만이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미영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럼 지금은요? 왜 지금 돌아온 거죠? 이제는 안전해졌기 때문이야. 재현이 대답했다. 난 당국과 협력해왔어.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그들은 나에게 보호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했어. 그리고 난 너에게 모든 걸 설명하고 싶었어. 내 아들을 만나고 싶었어. 둘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은 밝혀진 진실과 말하지 않은 감정들로 무거웠다. 미영은 그녀의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일부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어 안도했다. 미영아, 재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언젠가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미영이 대답하기도 전에 카페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 민준이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여기 있었군요. 그가 재현을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으르렁거렸다. 잃어버린 형제. 아버지가 모든 2년간 숨겨온 비밀. 미영이 놀라서 일어섰다. 민준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들을 찾았냐고요? 민준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을 끊었다. 어렵지 않았어요. 전화 통화할 때 더 조심했어야죠. 미영 씨, 재현이 일어나 보호하듯 미영 앞에 섰다. 민준, 이게 너에게 충격일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입 다물어. 민준이 소리쳤다. 당신은 나한테 말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들 중 누구도 없어요. 당신들은 계속 거짓말을 해왔어요. 진실을 숨겨왔어요. 그게 날 보호하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당신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나요? 상황이 언제든 폭발할 것 같았다. 미영은 절망적으로 재현과 민준 사이를 오가며 상황을 진정시킬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때 그녀는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민준의 손에서 총의 금속 광택이 빛나고 있었다. 민준,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면서. 제발 총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얘기를 해요. 얘기, 민준이 비웃었다. 난 이제 거짓말과 비밀에 지쳤어요. 이제 모두가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한재욱과 윤소연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민준아, 아들아, 한재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이러지 마라.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한다고요? 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총을 겨눴다. 어떻게요? 더 많은 거짓말로? 더 많은 비밀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미영은 모든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것 같았다. 민준이 총을 겨누고 한재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고 소연이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그리고 그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영은 민준을 향해 몸을 던졌다.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침묵이 뒤따랐다. 총성은 작은 카페에 울려 퍼졌고 이어서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침묵이 영원처럼 이어졌다. 민준을 막으려고 뛰어든 미영은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총알이 그녀를 맞췄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영,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외쳤다. 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방금 한 일에 충격을 받은 채 총을 떨어뜨렸다. 재현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미영에게 달려가 상처에 압박을 가했다. 빨리 구급차를 불러. 재현이 미영을 팔에 안은 채 소리쳤다. 윤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응급전화를 걸었다. 한재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민준에게 다가갔다. 아들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니? 한재욱이 고통과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미영은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마치 꿈을 보는 것처럼 상황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 위에 있는 재현을 보았다. 그의 눈은 걱정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소연이 전화로 필사적으로 말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민준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의 가면을 쓴 것 같았다. 준호. 미영이 속삭였다. 그리고 어둠이 그녀를 감쌌다. 이어진 시간들은 사이렌 소리, 밝은 빛, 그리고 급한 목소리들의 소용돌이였다. 미영은 응급실로 실려갔고 경찰이 카페에 도착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체포되었지만 그는 마치 충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한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병원 대기실에서 한재욱, 윤소연,
그리고 재현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각자 자신의 생각과 후회에 빠져 있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의사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박미영 씨 가족분들이신가요? 의사가 물었다. 모두가 즉시 일어섰다. 저는 그녀의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재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미영 씨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총알은 주요 장기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집중 관찰이 필요하지만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를 볼 수 있을까요? 윤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짧은 면회는 가능합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이요. 의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재현은 한재욱과 윤소연을 바라보았다. 당신들이 먼저 가보세요. 저는 전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재욱과 윤소연이 미영의 병실로 향하는 동안 재현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나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이 복잡해졌어. 계획을 앞당겨야 해. 그래, 지금 당장. 병실에서 미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윤소연과 마주쳤다. 오, 미영. 윤소연이 흐느끼며 미영의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해요. 이 모든 일이 우리 잘못이에요. 미영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너무 말랐다. 한재욱이 그녀에게 빨대가 꽂힌 물컵을 가져다 주었다. 물을 조금 마신 후 미영은 겨우 속삭일 수 있었다. 준호는 어디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재욱이 안심시켰다. 아이는 안전해요. 당신 어머니가 돌보고 계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미영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어떻게 되나요? 한재욱과 윤소연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교환했다. 그 아이는 구금되어 있어요. 한재욱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어요. 미영씨, 그 아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수년간의 비밀과 거짓말의 결과예요. 잘못은 우리에게 있어요. 미영은 눈을 감았다. 모든 일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우리 모두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그 순간 재현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미영이 깨어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미영아, 그가 말했다. 침대 옆으로 다가오며. 나 정말 미안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미영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재현씨. 우리가 이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한재욱이 목을 가다듬었다. 우리가 잠시 둘만 남겨두는 게 좋겠어요. 그가 말했다. 윤소연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향하며. 둘만 남게 되자 재현은 조심스럽게 미영의 손을 잡으며 그녀 옆에 앉았다. 미영아, 내가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해. 재현이 말을 시작했다. 상황이 급격히 바뀌려고 해. 증인보호 프로그램. 그들이 곧 나를 재배치할 거야. 미영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하지만 준호는 어쩌고요? 재현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건 너에게 달렸어. 내가 너희를 함께 데려갈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어. 너와 준호.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미영은 세상이 그녀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재현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이 모든 비밀과 고통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는 것을 의미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일종의 가족이 되어준 한 가문을 포함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영이 마침내 말했다.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24시간 안에 답을 줘야 해. 한편 경찰서에서 민주는 죄책감, 분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독방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한 경찰관이 다가왔다. 면회 왔어. 경찰관이 말하며 독방 문을 열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기대했지만 대신 그는 전혀 본 적 없는 남자와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그 남자가 말했다. 제 이름은 최서준입니다. 저는 당신 삼촌 재현의 오랜 친구죠. 그리고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죠? 최서준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눈까지 닿지 않았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려고 왔습니다. 당신에게 거짓말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할 기회, 당신의 인생과 가족의 제국을 장악할 기회요. 관심 있으신가요? 민주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관심의 불꽃이 일었다. 듣고 있습니다. 밤이 도시를 뒤덮을 때 운명의 실들이 새롭고 위험한 방식으로 얽히기 시작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미영은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결정에 직면해 있었다. 그리고 경찰서의 한 독방에서 민주는 그의 가족이 만들어온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체스판이 준비되었고 말들이 제자리에 놓였다. 최종 게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병실의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미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젯밤의 사건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재현의 제안,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현실. 그때 문이 열리고 윤소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미영씨, 어떠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소연님. 하지만 당신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연은 침대 옆에 앉아 미영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죠? 미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재현 씨가 저와 준호에게 그와 함께 떠나자고 제안했어요.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새 출발을 하자고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 미영 씨.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아직 모르겠어요. 미영이 고백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제 안의 한 부분은 떠나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지만 다른 부분은 남고 싶어 하는군요. 소연이 부드럽게 말을 마쳤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들은 제게 가족이 되었어요. 소연님, 당신, 재웅님. 심지어 민준까지도,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연은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미영씨, 제 말을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결정을 하든, 당신은 언제나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떠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남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을 지지할 거예요. 소연의 말은 미영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명확성을 얻은 것 같았다. 한편, 경찰서에서 민주는 자신만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최서준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쳤고, 권력과 복수의 약속으로 그를 유혹했다. 생각해보세요, 민준씨. 최서준이 어젯밤에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와 삼촌은 평생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왔어요. 그들은 당신의 진정한 유산을 빼앗았죠. 내 도움을 받으면 당신은 당신의 것을 되찾을 수 있어요. 민주는 독방을 서성이며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복수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최서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통제권을 갖고 그에게 거짓말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혹적이었다. 그때
한재욱이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가 면회실에 들어섰을 때 민주는 겨우 아버지의 눈을 마주볼 수 있었다. 아들아, 한재욱이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가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아. 여러 면에서 너를 실망시켰지.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은 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주길 바란다. 민주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채 빛나고 있었다. 제게 최선이라고요? 평생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게 제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민준아, 제발, 한재욱이 간청했다. 내가 화났다는 걸 알아. 그럴 권리가 있어. 하지만 복수를 찾으려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그건 더 많은 고통과 파괴만 가져올 뿐이야. 잠시 민준이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한재욱은 세상이 그의 주위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뜻이니? 민준아, 넌 무엇을 했니? 민준이 대답하기 전에 한 경찰관이 면회실로 들어왔다. 한재욱 씨,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께서요. 한재욱은 서둘러 나갔고 민준은 자신의 생각과 방금 내린 결정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병원으로 돌아와서 재현이 미영의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미영아, 24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상황이 복잡해졌어. 지금 당장 내 결정을 알아야 해. 미영은 재현을, 그리고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감고 모든 힘을 모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결의가 있었다. 재현 씨, 그녀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손과는 대조적으로 단호했다. 당신의 제안에 감사해요. 그리고 제 안의 한 부분은 항상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준호의 아버지로서. 하지만 제 삶은 이제 여기 있어요. 제 가족이 여기 있어요. 재현은 마치 바람이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이해가 뒤섞여 있었다. 이해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행복하길 바라, 미영아. 그리고 언젠가 준호가 이해하고 아마도 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 그 순간 한재욱이 병실로 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창백했다. 큰일 났어요. 그가 선언했다. 민준이 경찰서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방금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누군가가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온 모든 것을. 뒤이은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다. 그들 각자는 절벽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그들이 내릴 결정이 그들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가문 전체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었다. 재현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가 죄책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건 내 잘못이에요. 내 과거가 우리 모두를 따라잡았어요. 미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가족이 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남기로 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폭풍이 마침내 도착했고 그들은 모두 그 폭풍에 휩쓸릴 참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소연이 속삭이듯 물었다. 한재욱은 아내의 손을 잡고 그리고 미영과 재현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죠. 한재욱이 결의의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함께 맞서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재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한재욱 형이 맞아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 아마도 민준을 조종하고 있을 사람의 이름은 최서준이에요. 그는 내가 불법 사업을 할 때의 파트너였죠. 미영은 그 이름을 듣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서준. 당신이 사라졌을 때 피해 도망친 그 사람인가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맞아요. 그 자는 위험하고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니 복수를 원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 가문 전체에 대해서 한재욱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 위험을 우리 집에 가져왔다고? 내 아들의 집에? 그만, 소연이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는 손과는 대조적으로 단호했다. 서로를 비난하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에겐 계획이 필요해요. 미영은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소연, 님 말씀이 맞아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모두가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준이요. 최서준이 민준을 우리에게 이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민준을 찾아야 해요. 한재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미영씨. 하지만 어떻게요? 경찰도 이미 찾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미영이 말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제가 저택을 청소할 때 가끔 민준 씨가 밤에 몰래 빠져나가는 걸 봤어요. 그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 알 것 같아요. 재현은 경애와 후회가 섞인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보았다. 넌 정말 대단해, 알아?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니. 미영은 그에게 작은 미소를 돌려주었다. 가족이 하는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한재욱이 상황을 장악했다. 좋아요. 이게 우리의 계획이에요. 재현, 너와 내가 민준을 찾으러 갈 거야. 소연, 당신은 여기 미영 씨와 함께 있어요. 병원이 더 안전할 거예요. 안 돼요. 미영이 끼어들었다. 통증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저도 같이 가겠어요. 그 장소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미영 씨, 당신의 부상이...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괜찮아요. 미영이 고집을 부렸다. 게다가 아마 민준 씨가 제 말을 들어줄지도 몰라요. 결국 제가 총에 맞았잖아요. 잠시 망설임 끝에 모두가 동의했다. 계획이 시작되었다. 한편 도시 외곽의 낡은 창고에서 민준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최서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와 함께하기로 한 결정이 옳았어요. 민준 씨, 최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위협적이었다. 우리는 함께 당신의 가족이 모든 거짓말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민준은 멈춰서서 최서준을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다음엔요? 제게는 무슨 일이 생기나요? 최서준이 다가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후에는 내 젊은 친구, 당신이 한 가문의 제국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원래 그래야 했던 대로 말이죠. 그 순간 최서준의 전화가 울렸다. 짧은 대화 후 그의 얼굴에 아기에 찬 미소가 번졌다. 곧 손님이 올 것 같군요. 그가 선언했다. 당신의 가족이 오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환영회를 준비할 시간이에요. 민준은 공포가 그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엇을 한 거지? 어떤 일에 휘말린 거지? 다시 도로로 돌아와서 한재욱은 전속력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재현과 미영은 자리에 꽉 붙어 앉아 있었다. 차 안의 침묵은 긴장감이 가득했고 표현되지 않은 두려움과 절박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영아, 재현이 갑자기 침묵을 깨고 말했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내가 정말 미안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모든 일에 대해서 미영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다. 알아요, 재현씨, 그리고 용서해요. 하지만 지금은 민준을 구하고 최서준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해요. 한재욱은 백미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작은 자부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은 하나로 뭉쳐 있었다. 그리고 그 단결이 곧 다가올 전투에서 그들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낡은 창고에 도착했다. 건물은 어둡고 위협적으로 그들 앞에 우뚝 서 있었다. 미영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곧 일어날 일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본 후 그들은 창고 입구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여러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최서준의 신호를 기다리며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함정은 준비되어 있었고 그들은 곧 그 안으로 빠질 참이었다. 문에 다가가면서 미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잠깐만요. 그녀가 속삭이며 한재욱과 재현을 멈추게 했다. 제 생각에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밤이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으로 밝아졌다. 그들은 무장한 남자들에게 포위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환영합니다. 어둠 속에서 최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공포가 목을 조이는 가운데 미영, 한재욱, 그리고 재현은 그들이 최서준의 함정에 정확히 빠져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전투가 이제 막 시작하려 하고 있었고 한 가문 전체의 운명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창고 내부는 그림자와 녹슨 금속의 미로였다. 미영, 한재욱, 그리고 재현은 총고에 떠밀려 중앙에 열린 공간으로 인도되었다. 그곳에서 최서준이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민준이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갈등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아, 드디어 가족이 다 모였군요. 최서준이 조롱하듯 말했다. 그의 눈은 아기로 번득였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재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통제된 상태였다. 최서준,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 간에 이들을 보내주시오. 이건 당신과 나 사이의 문제요. 최서준은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오, 한재욱 씨, 항상 영웅 행세를 하려 들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건 당신과 나를 넘어선 문제예요. 이건 정의에 관한 거죠.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에 관한 거예요. 미영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알고 있던 젊은이의 모습을 찾으려 노력했다. 민준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아직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민준의 눈이 미영의 눈과 마주쳤고 잠시 그가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서준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의 말을 듣지 마, 민준. 모든 거짓말, 모든 비밀들을 기억해. 그들은 내 진정한 가족이 아니야. 나만이 너에게 정직해서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재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서준아. 넌 내 인생에서 누구에게도 정직한 적이 없어. 민준아, 나는 실수를 저질렀어, 많은 실수를. 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고 안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민준은 이리저리 시선을 옮기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미영은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를 겨누고 있는 총들을 무시한 채 민준 씨, 그녀가 연민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아요.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도.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를 저지르죠. 하지만 결국에는 함께 뭉쳐요. 서로를 용서하죠. 미영의 말이 민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것 같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잠시 그가 그녀 쪽으로 움직일 것 같아 보였다. 최서준은 상황의 통제력을 잃고 있다고 느끼자 자신의 총을 꺼냈다. 이제 말은 충분해. 이걸 끝낼 시간이야.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최서준이 한재욱을 향해 총을 겨눴지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민준이 그에게 몸을 던졌다.
이어진 몸싸움에서 기청이 터질 것 같은 총성이 울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총성의 메아리가 사라졌을 때 민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피를 흘리고 있었다. 최서준은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 했지만 재현이 용기를 내어 그를 덮쳤다. 미영은 민준에게 달려가 그의 상처 위에 손을 눌렀다. 버텨요, 민준씨. 제발 버텨요. 한편 한재욱은 최서준의 부하 중 한 명을 제압하고 그의 총을 빼앗아 다른 이들을 겨누고 있었다. 총을 내려. 끝났어.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가족의 안전을 걱정한 소연이 경찰에 전화를 한 것이었다. 이어진 몇 분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경찰이 창고에 들이닥쳐 최서준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민준과 다른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혼돈 속에서 미영은 민준의 손을 잡은 채 그가 구급차에 실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안해요. 그가 속삭였다. 그의 눈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미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알아요. 우리가 용서해요. 민준씨, 우리 모두가 당신을 용서해요. 며칠 후, 민준이 회복 중인 병원 병실에 한 가족이 모였다. 한재욱과 소연이 침대 한쪽에, 미영과 재현이 다른 쪽에, 그리고 어린 준호가 어머니의 팔에 안겨 있었다. 이제 모든 비밀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한재욱이 말했다. 그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항상 되었어야 할 가족이 될 시간이에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그건 당신도 포함해요. 미영씨, 당신과 준호도.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에요. 미영은 재현을, 그리고 한 가족을, 마지막으로 그녀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네, 그녀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우리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재현은 미영과 준호를 위해 기뻐하면서도 자신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가야 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하지만 준호의 삶의 일부가 되겠다고 약속할게요. 당신들이 허락한다면. 병원 침대에서 민준이 재현을 향해 손을 뻗었다. 삼촌, 그가 말했다.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이상하면서도 맞는 것처럼 들렸다. 삼촌의 빚을 다 갚고 나면 우리에게 돌아오길 바라요. 우리 모두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그 병원 병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한 가족은 치유되기 시작했다. 비밀들이 밝혀졌고 거짓말들이 풀렸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그들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 미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선택에 의해 그녀의 가족이 된 사람들을. 그녀는 이 여정을 비밀을 가진 한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여기 있었다. 이 복잡하지만 사랑 가득한 가족의 중요한 일부로.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병원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황금빛 석양이 병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미영은 모든 도전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마침내 집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방의 모든 사람의 눈에서 그녀는 같은 감정을 볼 수 있었다. 사랑,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